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용입니다. 공중화장실 공포증이라고 하는 배뇨장애에 대해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애는 전립선 장애가 아니라 그 요도 괄약근에, 외요도 괄약근에 이 박자가 잘 안 맞는 병입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 괄약근의 이완으로 시작되는 소변 반사 작용이 원활치 않은 분인데, 아주 심한 경우는 정말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장시간 비행할 때 화장실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힘든 분들, 또 출근했다가 화장실은 중간에 집에 와서 가는 분도 있고, 참 여러 사례들이 있다. 사례별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치료는 이 사회 불안증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불안장애 약물과 함께 그 바이오 피드백,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되고, 반신욕하면서 케겔 운동하면 많이 이제 좋아지는데, 최근에 제가 경험한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환자가 밤에도 여러 번 보고 소변에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비뇨기과를 방문을 했더니 이거 전립선 절제를 해야 된다. 레이저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수술을 받고 이제 전혀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알아보다가 의뢰돼서 저한테 오셨는데, 환자는 제일 불편한 거는 공중화장실 공포증입니다. 남들 앞에서 소변 보기 힘들다. 두 번째가 이제 밤에 여러 번 깨게 됐다, 몇 년 동안. 그래서 60대 중반이시니까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그것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공중화장실 공포증도 완전 회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턱턱 받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외요도 괄약근의 이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중화장실 공포증, 수줍은 방광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의학용어로 이제 파라시스라고 하는 이제 병명이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 공포증이 있는 분을 예를 들어서 전립선이 조금 크다고 해가지고 무슨 근본적으로 다 드러내는 홀랩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찝어주는 유로리프트를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절대 소변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공포증은 단계적으로, 물론 단계적인 약물 치료와 물리적인 골반 근육 치료를 동반했을 때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인 거를 나중에 너무 전립선이 큰 경우에 수술을 하면 소변 줄기가 조금은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소변을 시작하기 힘든 그 부분은 괄약근의 운동장애이기 때문에 이거를 1차 치료로 수술하는 거는 이거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전립선 수술을 결정할 때 본인이 지금 가장 불편한 증상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게 응급수술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한두 가지 약물을 몇 개월간 좀 사용을 해보고 주치의의 의견, 또 세컨 오피니언도 한번 들어보고 그 치료 방침을 결정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립선 배뇨장애 증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의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물이나 또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폐쇄성 증상, 소변을 시작하기 힘들고 막 끙끙거리고 하는 그 정말 소변 보기 힘든 그런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로 정말 폭포수 같은 소변 증상의 개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분과 아닌 분의 그 증상 차이를 가까운 비뇨기과 전문의와 꼭 상담하셔서 온라인상에서 수술적인 방법 선택해서 수술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런 조금 너무 성급하게 치료 방법 결정하시는 거는 권장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비뇨기학 TV 용이었습니다.